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액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이 액비 두 가지를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뿌리 발육하고 이 비대 쪽, 뿌리 발육과 비대 쪽, 요쪽을 보시면 되고, 지금 요쪽에 보이시는 액비는 노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하우스 쪽에, 이 하우스는 3년 이상 지나면 연작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그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토양에 있는 불용화되어 있는 비료들을 흡수를 잘 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액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원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까지는 상당히 양호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한지 2차 수정한지 딱 열흘, 딱 10일 지난 이 포도송입니다. 이 비대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알이 2년생 나무치고는 상당히 알이 굵습니다. 지금 아직 봉지 씌우려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알이 굵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력도 괜찮고, 뿌리 지금 이 정도 세력이면은 뿌리 상태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이 지금 상당히 굵습니다. 상당히 굵고, 이 집은 제가 지금 액비를 두 가지를 실험을 더 가는데, 첫 번째는 토양 개량과 토양에 불용화되어 있는 비료를 흡수 잘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액비고,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 발육과 비대 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효소 액비이기 때문에 뭐 비대가 된다고 해서 절대 물러지거나 저장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도리어 저장성이 좋아지고 더 단단합니다. 전혀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비대 발근 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담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등숙이 오면서 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제가 따로 또 액비를, 그거는 작년에 제가 실험을 거쳐서 상당히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이분께 담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 2년생 샤인머스켓 지금 수정한 지 딱 10일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형 하우스인데, 이분이 바로 옆에 또 대형 하우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 밭을 다시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4일 전에 들어와서 찍었던 밭입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4일 전에 제가 들어와서 찍었던 그 밭인데, 제가 수정을 할 때 샘플 처리한 게 지금 이 지경을 늘리고 송이 착과를 잘 시키고 비대에 도움되는 그 수정에 들어가는 그 샘플약이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축장이 다 상당히 길어져 있습니다. 이 축장이 상당히 길어져 있고, 송이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이게 어깨 송이를 몇 개를 잘랐는데도 이렇게 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밭 역시 수정한 지 딱 10일, 2차 수정 끝난 지 딱 10일 된 밭입니다. 상당히 그때 제가 잡았던 바로 그 송인데 4일 전하고는 벌써 상당히 굵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상태만 보고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굵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앞전에 한 4, 5일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바로 그 송인데,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았고, 수세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료도 이제 이 밭에 이제 고토가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고전에 성장용 비료, 다 들어갔습니다. 자, 질산칼슘도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이 밭에 들어와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자, 이 블랙 사파이어가 저 샤인이 지금 수정한 지 한 10일 된 그 같은 밭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 손바닥에 이렇게 큽니다. 이 무게도 지금 벌써 800g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한 1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 유인선이 지금 1단 유인선하고 2단 유인선이 지금 처질 정도입니다. 이 처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샤인머스켓 이 알들도 크고 축장도 길고, 상당히 지금 무게가 대단합니다. 이거 역시 그 효소를 그 뿌리 발육과 이 비대되는 그 효소를 제가 지금 이 블랙 사파이어에도 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굵습니다. 굵고 송이도 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요 정도 상태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앞으로 약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이 봉지를 쌀 것 같은데, 10일 그거 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송이가 커서 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수정한 지 정확히 10일 된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늘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끝에서 나오는 생장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머지 형상이 오게 되면은 알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도 그만큼 활착도 잘 안 되고, 이 빨아들이는 이 양분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딸린다는 얘기인데, 끝에 나가는 생장점에서 나가는 옆에 이 생장점과 옆에 부초가 개순이 계속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오지 않고 멈추면은 그때는 빨리 비료와 발근제와 이런 걸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이 굵어지기 때문에 생장점이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척지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게 멈출 경우는 세력이 약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4일 전에 들어왔던 그 2년생 샤인머스켓 대형하우스 밭입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잡으면 다 알들이 상당히 2년생 치고는 상당히 굵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도 척지도 상당히 길어져 있고, 잎에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잎에 거슬리지 않고 잎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송이들이. 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자, 보시면은 잎에 거슬릴 게 없습니다. 상품성이 상당히, 이 키스가 나질 않고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더 이제 시작입니다. 2차 수정 끝나고 이제 수확기까지 얼마나 이 당도도 잘 올리고 얼마나 송이 품질을 좋게 만드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형하우스 2년생
대형 하우스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들린 곳은 똑같은 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비가림 시설 비가림 2년생 샤인머스켓 밭을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워낙 날이 뜨거워져서, 덥다기보다는 이 자외선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나면은 지베레린을 담그고 나서 빛이 너무 뜨거우면은 지베레린과 관련 없이 그냥 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을 안 했더라도 너무 뜨거우면은 이 샤인머스켓은 기존의 거봉이나 자옥이나 캠벨보다 이 껍질이 얇습니다. 얇고 워낙 연하기 때문에 빛에 상당히 약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게 맞을 경우는 이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뻘겋게 타거나 아니면은 그게 심해지면 까맣게 마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베레린을 예를 들어 담갔을 경우 지베레린을 담그고 나서 11시, 10시, 11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한 자외선이 송이로 비칩니다. 그러면은 지베레린 담그고 나면은 그 물 때문에 돋보기 현상이 됩니다. 그 돋보기 현상이 돼서 더욱더 강렬하게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베레린 과다 복용도 되지만은 너무나 뜨겁게 돋보기 현상이 돼서 더욱더 마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에 의한 화상 입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4 용지, 이거는 지금 A4 용지는 아닌데 A4 용지를 반으로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 되는데 나는 직접 자, 지금 여기는 오후고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려고 해서 흐려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오전빛이나 아니면 3시까지 강렬한 빛이 내릴 때 지금 여기에 상당히 빛을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으면은 빛을 많이 맞은 부분에서 그 중에서 이 껍질이 약한 놈이 먼저 이게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잡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도축개째로 찍고 위에 한 번 더 찝어줍니다. 내려오지 못하게. 자, 이래 찝어주면은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농약을 치게 되면은 조금 거슬리면은 약간 더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농약은 치면 되는데 송이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웬만하면은 화상을 잘 입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베레린 담그고 나면은 그 돋보기 현상이 돼서, 수분에 의한 돋보기 현상이 돼서 더 강력하게 내리찌게 되면은 이 지베레린 성분이 과다 복용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될 부분이 10분, 20분 만에 흡수가 되니까 더욱더 빨리 마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울 경우 빛이 이 잎이 가리질 못하고 너무 강하게 빛을 맞을 그런 송이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또 2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첫 번째 들린 밭은 제가 원래 또 하나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액비인데 한 가지는 뿌리 발육과 이 비대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액비를 한 가지는 담았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우스, 특히 3년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연작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줘도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연작장애가 온 밭은 원하는 비료를 줘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생각한 만큼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 목적도 있고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액비를 하나 또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실험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이 당도 때문에, 당도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도에 관련된 또 액비를 작년에 또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 액비는 올해도 지금 제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저번 주부터 이 포도송이가 수정을 하고 나서 포도송이가 빨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까맣게 마르고, 이 포도를 물고 있는 이 지경 자체도 까맣게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아까 제 한 밭을 들려서 이 삿갓을 씌우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일소 피해 해결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종이로 가지고 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수정하고 나서 약했냐, 아니면은 빛에 의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무슨 농약을 쳐서 그러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문의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100% 확신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 우선 이 사과나 다른 모든 과일들도 보면은 일소 피해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화상을 입습니다. 이 저번 주부터 온도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 자외선이 너무나 강하게 이 자외선이 내리다 보니까 이 일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상 피해를 보는데, 저는 이 화상 쪽에, 일소 피해 쪽에 더욱더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 보고 있는데, 이 지베레린 이 수정 부분에 대해서도 일소 피해를 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오전 일찍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10시 넘어까지 이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데, 저번 주부터는 그전보다 월등히 이 빛이 뜨거웠습니다. 자외선 빛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일소 피해를 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지베레린을 이렇게 담그면은, 이 지베레린은 25도 넘어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뭐 30도까지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고온을 치면은 이 지베레린이 수정을 한다고 담그면은 이게 한 20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건데, 이 너무 뜨거워 버리면은 지베레린 농도가 짙어집니다. 지베레린 농도가 상당히 짙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베레린이 흡수가 되고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약액들과 빛과 이 온도 때문에 더욱더 화상을 입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하실 때 이렇게 뜨거울 때는 되도록이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전에 꼭 하시겠다면은 물을 30분 정도라도 물을 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물을 퍼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이 강하게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지베레린이 급속도로 흡수가 안 됩니다. 천천히 흡수가 되고, 또 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빛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를 약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필히 하시겠다면은 물을 조금이라도 퍼고 담그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베레린을 1차 담글 때 10일 이상 편차가 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좀 많을 겁니다. 1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도 나는데, 10일이 넘어 지났다고 이걸 버리고 다시 더크리하고 지베레린을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문의들이 옵니다. 저는 그런데 그냥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하셔도 이 수정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수정이 잘 들어갑니다. 자, pH가 이 수정은 pH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한데 pH가 5.5에서 처음에 수정 약액을 담그면은 5.5에서 시작돼서 하루 정도 지나면 6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이상 지나면은 6.5, 7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알칼리성이 됐다고 해서 수정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7 정도, 이 pH가 7 정도 올라가도 수정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는 그 송이는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산, 고온을 치면은 유기산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알칼리성을 담으면 중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12일이 넘어가고 아직까지 한 3대 정도 물이 약액이 남았다 이러면은 약간의 알칼리성이 가 있으면은 그때는 요소를 반 스푼 정도만 넣으면 다시 중성으로 변합니다. 자, 요소를 반 스푼 정도 넣어서 그 대신 요소는 하루 전에 미리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그 약액에다가 한 반 스푼 정도만 내일 담근다 하면은 오늘 저녁에 반 스푼 정도만 넣어 놓으면은 그게 다시 중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그면은 또 요소기가 있기 때문에 착과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직영도 약간 더 길어집니다. 그런 또 이점도 있습니다. 요소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앞으로 수정을 하실 때 특히 또 이제 2차 수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너무 특히 비가 하루 정도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오전에 담근다 이러면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때는 자외선이 더 강하게 자외선이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시고 오후에 담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후에 담그실 때도 물을 약간 퍼시고 그렇게 담그시면 됩니다. 어차피 2차 수정 때는 비대기입니다. 비대기는 역시 수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수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히 수분을 퍼고 2차 수정은 동시에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수정을 하고 나서 이 송이가 휘었다든지 잔알이 박혔다든지 알수가 너무 흘렀다든지 그리고 너무 많이 박혔다든지 이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역시 수정 약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수정 약하고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이 수분과 온도입니다. 자, 수분을 충분히 줬냐 못 줬냐의 차이고 그 다음 온도입니다. 자, 온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도마도나 참외나 수박이나 이 모든 게 그 온도에 맞춰서 그 약액이 cc가 몇 미리가 이게 다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참외 같은 경우 20도 이하이면은 한 말 기준에 도마도톤 400ml입니다. 그런데 20도 이상일 때는 도마도톤 200ml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말 기준에. 그런데 이 더크리하고 지베린을 담가서 수정할 때도 역시 25도에서 20도, 15도 그 사이의 기준을 맞춰서 예를 들어 그 약액을 탔을 경우에 수정을 할 때는 벌써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수정 약액이 도리어 연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부분에서도 이 온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뭐 굵게 키운다 이래서 6대, 5대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높을 때 하면은 더욱더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수정률이 떨어지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준치를 정한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거는 이 수분과 온도입니다. 수정률이 좋고 안 좋고는 저는 수분과 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수정하는 데 대해서도 큰 무리 없이 일소 피해 없이 그렇게 수정을 무난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